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훈아 씨 남편이 텍사스주 휴스톤에 있는 X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 미국 변호사를 물리치고 승소했다는 아주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겼어요! 예전 영상 내 돈 2만 불 돌려줘. 그 영상 혹시 기억하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텍사스주 휴스톤에서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스톤을 갔다 왔는데 이겨서 들어왔죠. 남편이요, 판사 앞에서 상대편 미국 변호사한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변론을 했는데요. 아주 멋있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미 말씀드린 관계로요. 저희가 재판 전에 조금 위축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 전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요. 한 5일 정도에 상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상대편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은 최대 청구액이 2만 불이에요. 소액 재판인데요. 아니 변호사를 써?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법률적인 뭔가가 있길래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우리 쪽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다시 메일로 와서는 커다란 그 판례 두 가지를 들면서 1996년도, 2008년도에 커다란 두 개의 판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사자가 법인 대 법인일 경우에 개인이 와서 변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직접 가면 자동으로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재판에 오지 않던지 아니면 연기를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란 거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고마운 변호사가 어디 있지? 상대편 변호사가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날 그러면 저희 이 사건은 자동으로 기각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지? 그래서 고맙다라는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에 재판에 올 거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고마운 거는 고맙긴 한데 그렇게 고맙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그리고 LA에 있는 변호사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대표가 직접 가서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편 변호사가 그리고 실제적인 판례를 들면서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챗 GPT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상대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그 위에 상급 재판 있잖아요. 고등 재판인 경우는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소액 재판인 경우에는 회사 대표나 회사의 직원, 임원 등에 가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텍사스법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을 저희가 원본까지 이제 자료를 채취를 했어요. 상대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모아둔 자료나 이것들을 더 열심히 검토하고 집중을 더 하게 됐죠. 재판이 있기 이틀 전에 갔어요. 이틀 전에 가서 그 재판, 그러니까 법원을 미리 한번 가보고 저희가 묵은 호텔에서 이제 제가 판사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이제 저한테 그 변론하는 그런 연습을 한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예상 판사의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스피치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일 상대는 오지 않았어요. 상대 변호사만 왔죠. 그 판사 앞에서 서로 변론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참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 말에 의하면 상대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왜 자기 말 듣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남편이 조정관한테도요. 텍사스 주에 있는 소액 재판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룰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은 기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론은요, 그 룰이 맞았어요. 그래서 판사는 이 재판은 기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이게 이제 그 법원 통지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상대 쪽에서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변호사는 우리한테서도 이 사건은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법정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이 판결문에서요, 상대가 기각을 해달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여기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상대는 미국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거를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조금만 검색을 하면 그 텍사스주의 소액 재판에서는 법인 대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대표나 임원이 나와서 변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이긴 한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성도 한이고 딱 외모를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판사 앞에서 양쪽,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서가지고 서로 이제 변론을 하는데 남편은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변론을 하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토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질문할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을 했죠. 그런데 상대편 변호사는요, 이게 뭔가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이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남편과 저희는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게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상대 그 X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괘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그 변호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근데도 막 영어로 우리한테 막 물어보고 계속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변호사다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암암리에 막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원래는 상대편이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막 묻고 또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막 하면 그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공격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판사가 더 저희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판사가 그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상대편이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상대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거기 말을 하도 빨리 해서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 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사건의 전말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껏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했는데 상대편 변호사가요, 막 노트북도 꺼내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보고 하면서요, 대답을 거의 못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뒤에서 보면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남편은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뒷주머니도 했다가 노트북도 막 이렇게 했다가 뭔가 주의 산만한 느낌. 판사가 기다렸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바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판결 내리는 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근데 마지막에요, 그 상대편 변호사가 그 남편이 준 자료를요 확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장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그 던진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돌아서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번 사건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편이 준비한 내용을요, 세 부를 복사를 했어요. 하나는 남편이 갖고, 하나는 판사, 그리고 하나는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그 재판할 때요, 판사께서 이걸로 하나씩 읽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게 요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점 정리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까지 하는 그런 성의도 보였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당신 정말 멋졌어요. First, I will to check that